안녕하세요. 본 강의에서는 연구 계획하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교원대학교 손정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연구 활동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연구 계획서 작성입니다. 연구 계획서 작성을 하실 때 시간적으로도 촉박하실 수도 있고 공간적으로도 이제 작성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여러분 고민도 하실 텐데요. 여러분이 이제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연구 계획서가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중요성에 맞게 작업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연구 계획서는 여러분이 '내가 살고 싶은 집을 하나 이제 만들어 보겠다.'라는 상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집을 상상하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그걸 현실적으로 구현을 해 보신다고 한다면 연구 설계도 이 건축하기 위한 설계도를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을 해 둬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 설계도를 작성을 하실 때는 집이 세워질 위치의 환경적인 요인들, 그리고 동서남북의 방향,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 많은 것들을 고려를 하셔서 작성을 하시게 될 거예요. 연구 계획서도 이런 연구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설계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도가 이제 얼마나 체계적이고 현실성을 고려해서 잘 작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게 될 긴 기간의 연구 활동에 이제 큰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연구 계획서 안에는 주요하게 다음과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어떤 연구를 할 것인가,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에 해당되는 연구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연구를 왜 해야 하는가, 이 연구를 하는 데에 이제 가치가 있는가라는 부분을 작성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연구의 현황과 한계를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 배경이라는 글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런 글로 연구가 필요하고 중요성이 있고 이게 '학술적인 가치도 있는 활동이다.'라는 것을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구를 해야 하는 그 이유에 따라서 수행을 할 때 어떤 과정으로 어떤 방법으로 수행할지를 제시하는 부분이 이제 연구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제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이 연구 목적을 명확하게 이제 결정하시는 겁니다. 연구 목적이 너무 커도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다가 여러 가지를 해야 되고 이제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이제 중간에서 멈추게 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설득이 될 만한 의미 있는 연구 목적을 잘 제시하는 것이 연구 계획서를 이제 작성하는 데 가장 큰 중요한 시작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양하게 제시되는 연구 계획서의 양식이 있을 텐데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연구 제목이 작성되는 부분이 있죠. 연구 주제나 연구 제목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연구 활동의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이제 짧은 문장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서론 부분. 네.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이제 작성하는 부분이죠. 연구의 배경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연구를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중요성을 설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제 연구 목표도 이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연구 주제를 이제 다음과 같은 필요성으로 수행을 할 때 어떤 과정으로 해야 될지를 나타내는 부분이 본론입니다. 그래서 연구 설계 및 방법 에 해당되는 부분이 작성이 되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또는 대상에 따라서 좀 분류가 되어서 이제 연구 내용이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인제 계획의 단계이긴 하지만 어떤 이제 효과가 기대가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가 예상이 되는지, 그리고 이 연구 안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한계점들을 작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활용이 되었던 참고 문헌 자료들을 제시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피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주제의 선정입니다. 연구 주제를 선정하실 땐 연구 문제와 연구 가설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연구 문제는 말 그대로 이제 의문문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제 연구의 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 생활에서 또는 여러분이 학습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가졌던 궁금한 점들이 있겠죠.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에서 제기되는 것을 좀 과학적으로 해결해 보고 싶을 때 여러분이 문제 의식을 갖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의식에서 시작해서 그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활동으로 해결해 볼 수 있는 그런 연구로 바꾸어 가면서 그걸 의문문으로 전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연구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 주제와 관련된 변인 간의 관계 등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연구 문제는 내가 무엇을 해 보겠다라는 연구 주제를 그 제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될 것이지 않을까? 무엇을 어떻게 해볼 것인가?'라는 질문의 형태로 작성을 해 보는 것이 연구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서 관여되는 이제 변인들이나 이제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려고 하는 그런 대상이 있겠죠. 그래서 연구 문제에 대해서 선행 연구와 경험된 지식 등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잠정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결과를 연구 가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검증하고자 하는 대상의 변수를 이제 변인을 이제 여러분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변인을 결정을 하셔서 아마도 '이렇지 않을까?'라는 것을 이제 가설의 형태로 표현하는 부분이 이제 연구 가설입니다. 자, 이런 연구 문제와 연구 가설이 이제 여러분 개인에게만 필요한 질문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학문적인 가치를 갖느냐.'라는 것을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연구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질문 자체가 '혹시 또 너무 당연한 질문은 아닌가? 정말 검증이 필요한 질문은 맞는 것인가?' 네. 대부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어떤 선행 연구들을 이제 살펴보니까 "연구가 거의 되어 있지 않더라. 그러니 나 연구해 보겠다."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다루지 않은 문제가 요즘 세상에는 잘 있진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고민을 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실제로 아주 최근에 나온 문제여서 선행 연구가 미흡한 것인가? 그렇다면 학문적 가치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어 꼭 다루지 않아도 되는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안 했던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여러분 확인을 하시면 앞으로 연구 활동을 하시는데 되돌아보는 일이 적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비 과학자들로서 여러분들이 연구 활동을 수행을 하실 때 직접 자료를 수집해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샘플 수집이라도 '자료 수집이 직접 가능한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해 보실 수 있어요. 물론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그런 연구들도 있을 텐데 그런 연구들도 그 자료를 여러분이 이해해 보고 그리고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그런 자료가 맞는가라는 현실성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주제가 어느 정도의 범위를 갖고 있다 그러면 좀 축소하고 좀 더 구체화하고 명확히 해서 여러분의 연구 활동이 깊이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네 조정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구 주제가 어느 정도 이제 설정이 되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로 체크를 한번 해 보시면 좋겠어요. 경험과 관심이 있는 분야에서 선정이 되었는가?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흥미로웠던 내용과 관련이 있었나? 생활 속의 호기심과 관련이 있는가? 내가 관심이 있는 내용이 맞는가? 사실 연구 활동은 짧은 시간에 마무리되지 않잖아요. 긴 시간 동안 집중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관심과도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속한 환경이라든가
좀 이어진 연구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더라도 내가 관심이 있는 활동이 맞는가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선행 연구들의 변인들을 분석을 하셔서 지금 변인을 바꿔가면서 해 보는 것이 의미 있는가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이 앞선 연구들의 근거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연구 활동이고 주제가 맞는가라는 부분, 그리고 선행 연구들의 결론 부분들을 보시면 제언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언들이 여러분이 해 보려고 하는 연구의 방향을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활용 확인을 하셔 가지고 내 연구가 중요하고 의미 있음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연구에서 연구 방법의 어떤 부분들을 수정해서 해볼 만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표본, 데이터 수집이 여러분들 스스로도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연구 주제가 맞는가. 부분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무리하셔서 이렇게 전문가 집단에서의 자료를 이제 받아와야 되는 경우에는 획득이 어려운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 수집에 대한 부분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선행 연구를 조사하실 때 조사하는 방법을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너무 다양하게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네. 물론 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 연구 활동을 수행하면서는 좀 더 객관적이고 신뢰도가 보장이 되는 그런 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하시는 것이 연구 진행하시는 데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연구 논문, 보고서, 뭐 언론 자료, 도서, 뭐 전문가 면담, 그리고 뭐 구글 스콜라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들, 학위 논문들, 학술지 홈페이지, 그 외 다양한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경쟁력이 있는 학술지의 뭐 최근 자료들을 반영을 하고 있는지, 경쟁력이 있는 대학의 학위 논문들을 에 해당이 되는 건지, 네, 혹시 내가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시작해서 잘못된 그 연구 설정을 하는 건 아닌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책 보고서라든가 도서를 확인하실 때도 살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충분한 선행 연구 자료들을 고찰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직접 선행 연구하고 '내 연구가 이런 차별성이 존재한다.'라는 걸 확보하시게 돼요. 선행 연구에서 제시하는 것들의 이제 개선점들을 확인하시면 '아 난 내 연구는 충분히 의미 있는 활동이 되겠어.'라는 걸 스스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선행 연구 논문 탐색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여러분들도 예 논문 탐색을 하시면서 연구 탐색을 하시면서 선행 연구 자료를 이해하시고 비평하기 위한 노력에 의해서 이미 좋은 연구 역량이 이제 향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논리적 근거에 따라서 연구 모델과 가설이 수립되기 때문에 진행될 연구 활동이 아주 이제 어 이 단단하게 흔들림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성과 정밀성 그리고 완성도를 확인하시면서 저자 그리고 소속 기관 그리고 출간하는 기관, 네, 인용 출처 이런 것들이 확실한지 확인하셔서 이 올바른 방향으로 연구 주제가 선정이 되고 연구 방법도 이제 잘 확인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선행 연구 조사를 하시면서 많은 자료를 살펴보시게 될 텐데요. 이런 살펴보신 자료가 연구 활동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다시 이제 기억에서 잊혀지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참고 자료를 미리미리 정리를 해 두시면 좋습니다. 우선 논문의 제목이 작성이 되어야 되고요. 저자 이름, 발행 연도, 그리고 아주 간략하게 이제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시고 내가 연구 방법에서 적용하려고 하는 변인이나 결과에서의 이제 본 연구에서의 자료들을 정리를 해 두시면 연구 활동이 마무리되면 연구 보고서가 작성이 되잖아요. 그 연구 보고서 작성을 하실 때 분석 작업을 하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참고 문헌들, 참고 자료들은 뭐 엑셀이라든가 여러분이 편한 방법으로 좀 정리를 해 두시고 활용을 하시면 이제 연구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서론을 작성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온 것 같습니다. 선행 연구의 한계점들 이런 것들을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연구의 활동의 이제 필요성이 잘 기술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서론을 작성하실 때는 이제 연구의 범위를 좀 넓은 범위에서 점점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하시려고 하는 이제 연구 내용으로 범위를 축소해 가면서 작성을 하시는 게 이제 읽는 사람들에게도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종속 변인의 설명력을 강화하기 위한 뭐 독립 변인을 새롭게 설정하는 경우가 인제 여러분의 연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연구 내용 중에서 이 변화를 두고 싶으실 때 특정 변인을 조정을 해서 이전 연구를 좀 더 세분화하는 경우가 여러분 연구가 될 수가 있고, 또 이전에는 이론적인 연구들만 되어 있던 것을 여러분이 직접 실험을 해 봐서 확인해 보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고, 이전 연구들은 데이터 수집하는 대상이라든가 데이터 자체에 좀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좀 다른 대상을 가지고 확인을 해 보겠다는 경우 달라지겠죠. 이전에는 이제 분해능이 좀 낮았던 데이터만 있었는데 지금은 더 높은 데이터가 있으면 또 할 얘기가 생기게 될 테니까 그런 자료 자체의 차이에 의해서도 새로운 연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연구에서는 각각의 요인에 대해서 연구가 되었던 것을 새로운 연구를 하시면서 두 가지 요인이 혼합된 연구를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전에는 완전 이제 달리 생각했던 어떤 독립 변인들에 대해서 '서로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 판단하셔서 연구를 수행하실 수 있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네. 번호가 뒤로 갈수록 좀 더 이제 심화된 연구 활동이 될 수 있고요. 저 앞쪽에 있는 것일수록 여러분들이 시작하시기에 좀 더 용이한 연구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론의 마지막 단락에는 이전 앞쪽에 이제 연구의 배경, 그리고 연구가 이렇게 진행이 되었던 현황을 설명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셨을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렇다면 이 연구에서는 무엇을 할 건가?" 그래서 본 연구 활동에서 하고자 하는,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 문제가 뭔지, 그리고 내가 선택한 설정한 가설은 뭔지를 이제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 작성이 이루어지면 이제 서론의 마지막 단락이 완성이 됩니다. 자, 대략 그 이제 분량을 좀 고민을 해 보면 연구 계획서다 보니까 인제 서론이 굉장히 중요한데 연구의 필요성에 해당되는 부분 뭐 두 문단에서 네 문단 정도, 선행 연구를 정리하는 부분 세 문단에서 다섯 문단 정도, 그리고 연구 목적은 아주 중요하지만 아주 간략하게 인제 한 문단, 두 문단 안에서 이제 작성이 되면 어느 정도 균형이 있는 이게 연구 계획서의 서론이 이제 완성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이제 앞에서 충분히 이제 연구 계획이 잘 인제 설명이 되었다고 하면 그걸 방법적으로 이제 어떻게 수행할 건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부분이 이제 본론에 해당이 돼요. 연구 설계 및 방법, 구체적인 연구 내용, 연구의 범위, 그리고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할 건지, 네, 연구 수행을 위한 세부 사항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앞선 내용들은 연구자들마다 연구 수행의 방법 내용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과학적인 연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 연구 방법 부분에서는 상당히 형식적으로 유사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현하시기에 있어서 가장 객관적이고, 네, 어떤 체계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본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식을 활용을 해 보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전 연구들이 되어 있다면 예비 연구를 이제 포함해서 작성하실 수 있고, 그리고 연구 방법에서 고려해야 되는 요인 중에 또 참여 인력이 어떤지, 그리고 예산이 어떤지, 연구 환경이라든가 여러분 학교 내외에 이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자원들이 어떠한지를 고려하셔 가지고 연구 방법을 작성을 하시면 훨씬 더 구체적으로 잘 이해를 할 수 있고 연구를 진행하심에 있어서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연구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구의 방법에서는 주로는 이제 조건을 이제 새롭게 설정한다든가 이제 변인 통제를 달리한다거나 뭐 데이터의 양이나 범위가 굉장히 달라져서 측정이나 또 통계적인 접근이 달라지거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실 텐데요. 이런 것들도 잘 고려를 하시고 이제 작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연구 방법에서는 기존 연구에서의 유사한 방법 또는 이제 타 분야에서 적용된 것을 가지고 와서 적용해 본다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새로운 연구 방법 적용에서는 조건을 변화시키는 부분 중에 뭐 재료를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분석 방법을 이제 적용해 보신다거나 환경이 전혀 다른 조건을 제안해 본다든가 이런 것들로 이제 연구 방법이 새롭게 예 예 설정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필수적인 요소들을 최적화해서 이제 작성하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연구와 대응되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도출된다면 어떤 과정으로 이제 설명할 것인가라는 것들도 전략적으로 표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흐름도를 많이 만들어서 작성을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다양한 연구자들이 도식화해서 표현한 것들을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 적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연구 방법은 여러분들이 설정한 그 가설에 맞춰서 연구 활동이 진행이 될 텐데 그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변인을 어떻게 정할 건지 네 어떤 방식으로 측정할 건지 도구에 대한 부분도 들어갈 수 있을 거고 이렇게 통계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여러분들의 연구의 방법에 따라서 서로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부분입니다. 연구 계획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론과 연구 방법 정도까지가 좀 더 중요하게 다뤄질 테고 정리나 참고 문헌 부분은 이제 정리 부분은 이제 연구 결과 이런 부분도 지금 포함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연구를 했을 때 어떤 기대 효과를 예상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정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지 그리고 이 연구에서도 이제 한계가 존재할 수 있겠죠. 어떤 한계점이 있을지를 이제 작성을 해 두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참고 문헌을 작성합니다. 참고 문헌도 이제 우리가 형식을 잘 살피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 그 연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곳에서 제시하고 있는 참고 문헌 그 작성 양식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그런 양식이 없다면 신뢰도가 높은 이제 학술지의 연구 논문이 제시하고 있는 참고 문헌을 따르셔서 양식을 일치해서 제시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한글, 영문 그리고 뭐 홈페이지 참고 링크를 어떻게 참고 문헌으로 제시하는지 양식을 잘 보시고 작성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연구 계획서가 잘 마무리됐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이때는 여러분들이 아마 연구 계획서 평가에 준거가 있을 거예요. 또는 내가 심사자라면 이 연구를 어떻게 이제 이해하고 이제 판단해 볼 것인가. 잘 해석이 될 수 있나? 내가 제시하는 것이 잘 전달이 되는가? 이런 입장에서 다시 살펴보신다면 여러분의 연구 계획서를 마지막에 이제 한 번 더 살펴보시고 보완 수정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연구 계획서를 잘 작성하는 데 있어서 꼭 살펴야 되는 부분들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실제 연구 활동을 진행하시는 데 도움을 많이 받는 연구 계획서로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연구 계획서의 시작부터 계획서 작성이 시작부터 연구 활동이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 본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